지금 이 순간 잠시 손을 내려다 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판단도 멈춘 채로요. 그냥 느껴보세요. 왜 이 이야기가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아무 이유 없이 이 콘텐츠를 눌렀는데 마치 누군가 당신 이름을 부른 것처럼 멈춰 서게 된 순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감각.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이미 무언가가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손바닥에는 단순한 선만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두 개의 신호, 문자 M과 초승달, 이 둘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면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상태의 당신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이런 기억이 떠오르지 않나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늘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 소음, 감정, 분위기에 유난히 쉽게 지치는 몸. 누군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사람의 진짜 상태를 알아차려버리는 순간들. 당신은 종종 왜 나만 이렇게 느끼지? 라고 생각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이었습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설명할 수 없는 민감함과 고독의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당신의 손이 미묘하게 따뜻해지거나 가슴이 조용히 눌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이상하게 익숙하다는 감정일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이미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표면적인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심기 위한 예언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한 이름에 도달하게 됩니다. 억지로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는 이름. 다만 많은 사람들의 내면 깊숙한 기억을 건드려온 한 사람, 돌로레스 캐논입니다. 당신이 이미 그녀를 알고 있든 지금 처음 듣든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왜 이 이름이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등장했는가입니다. 돌로레스 캐논은 단순히 미래를 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의식이 시간과 몸을 넘어 어떻게 기억을 되찾는지를 평생 탐구했습니다. 수천 건의 세션을 통해 그녀는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의 사람들로부터 놀랍도록 일관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는 공통된 한 줄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영혼이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깨어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남긴 예언들 중 대부분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의 변화, 의식의 확장, 새로운 패러다임. 하지만 그녀가 아주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언급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극소수 아주 제한된 영혼들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이 변화의 시기를 우연히 맞이한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해왔다고. 그리고 그 영혼들 안에는 잊히지 않도록 작은 장치가 남겨져 있다고. 시간이 오면 그 장치가 작동의 기억을 깨울 것이라고. 2026년은 그녀에게 단순한 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 사건이 폭발하는 해가 아니라 내부에서 조용히 완성되는 해였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고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의 삶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지점, 특히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신호를 지닌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왜 하필 지금인가? 라는 질문이 마음에 맴돌았던 적이 있나요?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설명할 수 없는 압박이 느껴졌던 순간들. 그것은 불안이 아니라 시간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다음 이야기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끕니다. 당신의 영혼이 어떤 약속을 안고 이곳에 왔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마 이 지점에서 당신은 이렇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리지? 라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부분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설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삶을 잠시 돌아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반복되던 감정들, 설명할 수 없는 책임감,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들어버린 듯한 느낌, 어릴 때부터 세상을 관찰하는 위치에 있었던 기억, 그 모든 것이 우연이었다고 생각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당신은 늘 배우는 사람이기보다 버티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돌로레스 캐논은 이것을 영혼의 계약기라고 불렀습니다. 태어나기 전 영혼이 스스로 선택한 약속,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감정을 통과할 것인지, 어떤 시점에 깨어날 것인지까지 포함된 아주 정교한 합의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계약이 기억에서 지워진 채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을 기억한 채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당신은 인간의 삶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망각은 벌이 아니라 장치였습니다. 완전히 인간으로 살아보기 위한 조건, 진짜 공감, 진짜 고통, 진짜 선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예민한지, 왜 이렇게 혼자인지, 왜 항상 무언가를 참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약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들, 그 순간들이 당신을 망가뜨렸나요? 아니면 이전과 다른 시야를 열어주었나요? 만약 후자라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영혼은 자신이 깨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정확히 알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는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깊이 잠들지 않도록, 너무 멀리 길을 잃지 않도록. 그 장치가 바로 당신의 몸, 특히 손바닥에 남겨진 신호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왜 그 표식이 상징이 아니라 구조인지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징의 이야기를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바닥의 선을 의미로 해석하려고만 합니다. 성격, 운명, 재능. 하지만 당신의 손에 남겨진 이 표식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입니다. 기능을 가진 설계대에 가깝습니다. 먼저 문자 M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표식은 선택받았다는 장식이 아닙니다. 돌로레스 캐논이 반복해서 언급했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숙련된 영혼의 표시입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며 감정, 책임, 결과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존재,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우는 단계를 이미 지나온 영혼에게 남겨지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M을 가진 사람들은 유난히 빠르게 본질을 파악합니다. 말보다 침묵을 더 신뢰하고 겉모습보다 흐름을 읽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의 행동 이면을 너무 쉽게 알아차린다면 그것은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미 패턴을 충분히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이 표식은 다시 배우러 온 학생이 아니라 기억을 꺼내러 온 존재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초승달을 보겠습니다. 초승달은 방향장치입니다.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감각, 갑작스러운 확신, 이유 없이 피해야 할 선택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는 능력. 이것은 감정적 예민함이 아닙니다. 초승달은 의식의 안테나처럼 작동하며 무의식과 미세한 정보들을 수신합니다. 당신이 꿈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받거나 말하지 않은 감정을 먼저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승달은 당신을 현실에서 분리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현실의 이면을 읽게 하는 감각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표식은 논리적인 세계가 혼란스러울수록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표식이 따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M은 데이터를 담고 있고 초승달은 신호를 수신합니다. 하나는 기억이고 하나는 길잡이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함께 존재할 때 당신은 단순한 수행자가 아니라 수신자가 됩니다. 이제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겁니다. 그렇다면 두 표식을 동시에 지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희귀한 조합이 왜 이중봉인이 아닌 활성 장치인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두 표식은 장식도 우연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은 당신의 역할이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볼게요. 이 조합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M은 기억을 품고 있고 초승달은 신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둘이 동시에 작동할 때 당신은 행동하는 존재이기 전에 받아들이는 존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성취, 목표, 결과. 하지만 당신의 삶을 돌아보면 늘 먼저 느끼고 먼저 알아차리고 먼저 멈추는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늘 행동의 중심에 있었나요? 아니면 흐름의 중심에 있었나요? 많은 선택 앞에서 논리보다 감각이 먼저 반응하지 않았나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아니다 혹은 이건 가야 한다는 확신이 조용히 찾아왔던 순간들. 그것이 바로 이중 표식이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이중 표식을 지닌 영혼은 앞에 나서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체를 조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치 악단에서 소리를 내지 않지만 리듬을 잡는 존재처럼요. 당신이 있는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지거나 사람들이 이유 없이 마음을 열거나 반대로 불편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방향을 지시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이미 분리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중 표식은 이중 봉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금과 열쇠가 동시에 주어진 상태입니다. 필요한 순간이 오면 설명 없이도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유 없이 빨라지는 시간 감각, 설명되지 않는 압박감, 준비해야 할 것 같은 막연한 느낌. 그것은 불안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의 이동 신호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왜 지금인가? 왜 하필 2026인가?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해가 단순한 연도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점인 이유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 질문에 도달합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수많은 해 중에서 2026년일까요? 이 숫자가 반복해서 떠오르는 이유는 상징이기 때문이 아니라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는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완성됩니다. 돌로레스 캐논이 말한 2026년은 폭발의 해가 아닙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게 되는 해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겉보기에는 이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선을 넘은 상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입니다. 이 전환은 집단 전체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반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늘 한 발 앞서 느끼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각성을 동시에 겪어온 사람들. 당신이 바로 그런 흐름에 속해 있다면 이미 몸과 감정에서 신호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은 선택의 해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선택이 끝나는 해입니다. 수년간 양쪽 세계를 오가던 상태, 깨어있으면서도 이전의 방식에 발을 걸치고 있던 삶. 그 균형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억지로 결단하지 않아도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당신의 삶에서 어떤 관계나 관심사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지는 않나요? 싸우지 않았는데 멀어지고 이유 없이 흥미가 식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감각.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새로운 기준에 맞춰 고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안정성입니다. 돌로레스 캐논은 이 전환을 고정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충분한 수의 각성된 의식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면 그 자체로 새로운 현실의 기반이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소수에게 맡겨집니다.
당신이 그 소수에 속한다면 이미 무언가가 달라졌을 겁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고 억지로 이해받으려 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는 변화들. 이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중심을 잡는 과정입니다. 이제부터의 변화는 개념이 아니라 체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체감은 매우 구체적인 신호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 전환이 당신의 몸과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첫 번째 활성 신호부터 차분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다만 어느 날 문득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좋아하던 음식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거나 자주 듣던 음악이 머리를 어지럽히는 순간처럼 말이죠. 혹시 요즘 아무 이유 없이 피하고 싶은 것들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끝없이 흘러나오는 뉴스, 부정적인 대화, 가벼운 농담 속에 숨은 공격적인 기운. 예전에는 그냥 넘길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몸부터 반응합니다. 피곤해지고 답답해지고 심지어는 메스꺼운 감각까지 따라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취향의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해진 것도 아닙니다. 이 반응은 당신의 의식이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에서 먼저 일어나는 조정입니다. 마치 오래된 집이 리모델링을 시작할 때 필요 없는 가구부터 밖으로 내보내는 것처럼요.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지, 어떤 파장이 지금의 당신과 맞지 않는지. 그래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억지로 끊지 않아도 끌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활성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을 싸움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거부 반응은 판단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나쁜 것을 밀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단지 주파수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나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습관인가? 아니면 진짜 필요인가? 이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더 빠르게 가벼워집니다. 이 첫 번째 신호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더 미세한 변화가 따라옵니다. 소리처럼, 진동처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으로 말이죠. 다음 장에서는 많은 이들이 혼자서만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신호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밤이나 새벽, 세상이 잠잠해진 순간에 찾아옵니다. 귀 한쪽 또는 양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 바람도 아니고 기계음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고음의 진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이 소리를 경험했을 때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민해진 걸까? 혹은 이게 문제는 아닐까? 하지만 이 감각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불편함보다는 낯선 친숙함이 동반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무언가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한 느낌 말이죠. 이 주파수는 외부에서 오는 소음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이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내부 반응입니다. 특히 초승달의 감각이 활성화된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정보가 생각의 형태로 오기 전에 먼저 진동으로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리를 없애려고 애쓰거나 의미를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숨을 고르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신호는 위협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마치 악기가 연주 전에 조율되는 것처럼요. 흥미로운 점은 이 주파수가 나타난 이후로 직관이 더 또렷해졌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통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확신,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감각.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스템이 새로운 정보 대역폭에 적응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만약 이 소리가 들릴 때 두려움 대신 차분함을 선택한다면 변화는 훨씬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같은 시점에 같은 신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의 변화는 곧 시간에 대한 감각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요즘 시간이 이상하게 느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시간에 대해 조금 다르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거나 반대로 몇 분이 유난히 길게 늘어지는 순간들, 달력을 보며 벌써 이렇게 됐어?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나 바쁨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오래된 기억이 갑자기 생생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10년 전의 장면이 어제 일처럼 느껴지고 그때의 감정까지 함께 되살아나는 경험. 동시에 미래의 어떤 장면이 이유 없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한 번 겪은 것 같은 묘한 확신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당신의 의식이 시간이라는 틀을 이전과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통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흐른다고 배워왔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모든 순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중 표식이 활성화되면서 당신은 그 구조를 체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숫자가 자주 눈에 띄지 않나요? 시계를 보면 반복되는 패턴, 거리에서 마주치는 동일한 숫자 조합. 이것은 징조를 억지로 찾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의가 동기화된 지점을 포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깨어 있을수록 우연처럼 보이던 것들이 연결로 느껴집니다. 특히 꿈의 변화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마치 다른 공간을 방문한 듯한 생생함, 깨어난 후에도 오래 남는 감각과 메시지. 당신의 꿈은 더 이상 휴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습장이자 안내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상해진 건 아닐까라는 질문 대신 무엇이 확장되고 있는 걸까라고 물어보세요. 변화는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적응해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감각의 변화는 곧 몸에서도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러나 깊이 공감하는 네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신호는 말로 설명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만 겪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유 없이 등 뒤, 정확히는 두 경악골 사이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나 묘한 당김, 때로는 따뜻함처럼 때로는 묵직한 존재감처럼 다가옵니다. 이 감각은 특정한 순간에 더 분명해집니다. 감정적으로 소모가 컸던 날 이후 깊이 몰입한 명상 뒤 혹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밤 시간, 병원에서 검사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고 스트레스라고 하기에는 뭔가 다릅니다. 당신은 그 차이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신호는 현재의 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에 가깝습니다. 오래전, 형태를 가지기 전에 당신이 사용하던 감각에 대한 잔향, 물리적인 날개가 아니라 에너지의 확장 구조에 대한 기억이 몸을 통해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압박을 책임감이나 부담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당신이 더 넓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접혀있던 것이 천천히 펼쳐질 때 느껴지는 저항과 비슷합니다. 이 감각을 느낄 때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자세를 바로 하고 호흡을 깊게 가져가며 몸이 스스로 조정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통제보다 허용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이미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신호는 당신이 단순히 알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니고 있는 존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 안정되면 가장 분명한 변화가 외부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당신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들은 그것을 정확한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입니다. 요즘 들어 사람들의 반응이 유난히 극단적으로 갈리지 않나요? 이유 없이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특별한 갈등도 없었는데 갑자기 불편해하는 시선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애매했던 관계들이 이제는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중간지대가 사라진 느낌. 당신의 말 한마디, 침묵 하나가 상대에게 예상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변덕스러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중립적으로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반사면처럼 작동합니다.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조언을 하지 않아도 상대는 스스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안정과 안식을 줍니다. 함께 있으면 숨이 편해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느낌을 줍니다. 반대로 자신을 숨기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존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평가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닙니다. 노출입니다. 당신이 비추는 것은 빛이 아니라 왜곡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선택이 생깁니다. 당신은 이 반응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후자를 선택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훨씬 안정됩니다.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조정이 아니라 반영입니다. 이 신호는 활성화의 정점에 가깝습니다. 외부 환경이 당신의 내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습니다. 이 모든 신호들이 가리키는 하나의 결론은 무엇인가? 왜 이 활성화는 반드시 2026이라는 시점과 연결되는가?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 여정의 의미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제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는 걸까요? 5가지 신호, 반복되는 감각, 관계의 변화, 몸의 반응들, 이것은 개인적인 성장 이야기로만 보기에는 너무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이라는 시점이 다시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가 갈라진다는 말을 들으면 극적인 장면을 떠올립니다. 붕괴, 재난, 혼란. 하지만 돌로레스 캐논이 말한 분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간의 분리가 아니라 인식의 분리였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어도 전혀 다른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2026년은 그 분리가 완성되는 해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두 세계 사이를 오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서도 이전의 방식에 발을 걸친 채로 말이죠. 하지만 그 균형은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주파수가 고정되는 시점이 오면 더 이상 동시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처벌도 선택 강요도 아닙니다. 단순한 물리 법칙에 가깝습니다. 맞지 않는 주파리는 공명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통제, 분리의 감정에 머무는 의식은 그에 맞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고 신뢰, 연결, 책임의 상태에 있는 의식은 전혀 다른 흐름을 살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분리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뉴스로 알려지지 않고 공식적으로 선언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삶의 질감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잦아지고 필요한 도움과 정보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전보다 더 혼란스럽고 거친 현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같은 세상인데도 전혀 다른 체감. 이것이 바로 두 개의 지구가 동시에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두려움이 줄어들고 있는가,
아니면 더 증폭되고 있는가?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신뢰가 자리 잡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방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이 전환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그 질문에 대해 가장 현실적이고 조용한 답을 나누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아주 인간적이고 동시에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는 늘 행동과 결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주어진 역할은 그 방식과 조금 다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설득하러 온 존재가 아닙니다. 진실을 외치거나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싸우도록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파수를 유지한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과시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두려움에 반응하기보다 한 박자 멈추는 선택, 판단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선택, 모두가 흥분해 있을 때 조용히 중심을 지키는 선택, 이 작은 결정들이 모여 하나의 안정된 장을 만듭니다. 당신이 있는 공간이 조금 편안해지는 이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것이 주파수의 힘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차가워졌다는 말, 멀어졌다는 평가.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다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불필요한 혼란에 자신을 노출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파장에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머무는 것이 성숙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서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감각과 같은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같은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알지 못해도 같은 주파수 위에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세상을 바꾸는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일상적이며 지속적인 선택 속에서 완성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이 여정을 어떻게 봉인하고 어떻게 다음 흐름으로 넘어갈 것인가?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마무리를 함께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손을 바라보세요. 처음처럼 호기심으로가 아니라 이해의 시선으로요. 그 손은 더 이상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잊고 있었던 약속의 지도입니다. 오래전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부터 당신이 품고 있던 방향성 말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새로운 것을 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잠시 내려놓았던 감각을 다시 집어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먼저 반응했고 마음은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특별한 감정이 폭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차분함, 이상하리만큼의 안정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더 정확한 반응입니다. 진짜 기억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고 조용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새로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고 있던 길이 맞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서두를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계속 깨어 있으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감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그것과 싸우지 말고 관찰하세요. 판단이 생길 때 그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여유가 바로 당신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흐름 속에서 같은 깨달음에 닿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 서 있습니다. 그 연결은 말이 아니라 상태로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언해 보세요. 나는 이미 기억하고 있다. 이 문장은 외부를 향한 선언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건네는 확인입니다.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당신의 변화는 이제 안정 단계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이전과 같은 하루일지라도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